은퇴하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한다더라. 퇴직 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매달 300만 원은 기본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장 수입은 끊겼는데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믿음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결국 수익률 높은 자산을 찾아 나섭니다. 특히 요즘 퇴직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TQQQ, SOXL, QLD 같은 미국 고위험 레버리지 ETF나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거죠. 단기간에 2배, 3배 오르니까 나도 이제 공부해서 투자 좀 해봐야지. 그런데 정말 그 선택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할 자산이라면 이런 레버리지 ETF나 고위험 자산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인 이유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은퇴 자산으로 QLD, TQQQ, SOXL이 위험한 진짜 이유. 1. 은퇴 자산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특징은 단기 급등 가능성과 동시에 단기 폭락 리스크도 크다는 겁니다. 특히 TQQQ는 나스닥 상승의 3배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하락장에선 손실도 3배로 뚝 떨어집니다. 즉, 자산을 불리기 위한 도구이지 생활비를 꺼내 써야 하는 은퇴 자금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입니다. 2. 장기 보유 시 손실 확률이 올라간다. 레버리지 ETF는 복리 손실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TQQQ가 하루 10%, 다음날 마이너스 10%이면 원금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 때문에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3. 감정 통제가 어렵다. 은퇴 후에는 투자에 대한 감정 통제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나는 끝까지 들고 간다 해도 자산이 마이너스 40% 찍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팔게 됩니다. 특히 생활비로 써야 할 돈까지 이런 자산에 넣었다면 공포는 더 커지죠. 실제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자의 투자 함정. 사례 1. 63세 김정환 씨 TQQQ 덕에 은퇴 망할 뻔했죠. 김 씨는 대기업 퇴직 후 3억 원의 퇴직금을 TQQQ에 넣었습니다. 2021년에는 정말 수익이 났어요. 한때 1억 이상 수익이 났죠. 그런데 2022년 나스닥 급락 때 TQQQ는 마이너스 70% 폭락. 3억 중 절반이 날아가고 생활비로 쓸 돈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월세살이로 전환했고 지금은 쿠팡 배송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욕심 안 부리고 배당 ETF만 샀을 거예요. 사례 2. 59세 박미영 씨의 SOXL로 시작한 은퇴, 지금은 다시 재취업 중. 박 씨는 반도체가 미래라는 말에 SOXL에 몰빵했습니다. 퇴직금 1.5억 중 1억을 넣고 6개월 만에 40% 수익을 봤어요. 하지만 1년 뒤 SOXL은 마이너스 80% 급락. 손절도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지만 결국 생활비가 떨어지면서 손실 확정.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ETF라니까 안전한 줄 알았죠.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사례 3. 66세 이춘자 씨 비트코인으로 은퇴가 완성될 줄 알았죠. 이 씨는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비트코인만큼 안전한 자산 없다는 얘기에 혹해 2억 중 1억을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정말 기뻤죠. 그런데 2022년 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시장 전반이 폭락. 자산은 반토막. 더 문제는 손실을 회복하려다 잡코인에 들어갔다가 전액 손실까지 봤다는 점. 나는 정말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자금은 그렇게 굴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자산의 원칙. 원금 보존이 우선. 은퇴 자산은 지키는 것이 1순위입니다. 당장 매달 꺼내 쓸 돈이라면 변동성이 크면 안 됩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분. 배당주, 안정형 ETF, 예금, 즉시연금 등 현금이 나오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SCHD, HDV, KO, JNJ 같은 우량 배당주가 대표적입니다. 레버리지는 은퇴 전 자산 형성용으로만. QLD, SOXL, TQQQ 같은 자산은 은퇴 전 단기 트레이딩 자산에 적합합니다. 은퇴 후에는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크게 벌 생각보다
안정적 인출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자산 운용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설계죠. 레버리지 ETF나 비트코인처럼 하루에도 10%씩 출렁이는 자산은 그 어떤 전문가도 은퇴 생활비로 운용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3억 많지 않은 돈이죠. 그렇게 잃지 않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은퇴 자산 중 일부가 QLD, TQQQ, SOXL이라면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은퇴는 도박이 아니라 설계여야 하니까요. QLD, TQQQ, SOXL, 은퇴 자산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전문가 관점에서 본 은퇴 후 자산 운용 전략과 고위험 자산의 한계. 1. 은퇴 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 자산 증식보다 자산 보존.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은퇴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소득이 지속되기 때문에 고수익을 위한 일부 고위험 자산 편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중단되고 자산 인출을 통한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자산의 변동성 관리,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 원금 보존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2. 레버리지 ETF, TQQQ, QLD, SOXL의 구조적 문제. 구조 설명. TQQQ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일간 레버리지 ETF. QLD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수익률.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수익률. 이러한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추세에 대한 매매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기 투자 시의 구조적 리스크. 복리 효과의 역전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원금이 감소합니다. 이를 변동성 드래그 발러틸러티 드래그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손실 누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2년 나스닥이 33% 하락한 해에 TQQQ는 약 76% 이상 하락했습니다. 결론. 단기적 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아닌 생활비 인출이 필요한 은퇴자에게는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3.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고위험 고변동성 자산의 대표. 특징. 변동성 매우 큰 1일 515% 변동이 흔함.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으나 시장 구조 불안정, 루나 사태, FTX 파산 등에서 보듯 제도적 보호 미비. 은퇴자에게 비추되는 이유. 현금화 타이밍이 중요한 은퇴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변동성이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손실 회복에 수년이 걸릴 수 있음. 회복력이 중요한 은퇴자에게는 치명적. 4. 자산 배분의 중요성. 은퇴 후 안전한 포트폴리오 구성법. 권장되는 자산 유형. 현금 및 고정 수입 자산. 예금 MMF, 채권, 즉시연금 등. 생활비 35년치 확보용. 배당 중심의 우량주 ETF. SCHD, HDV, VYM 등 미국 배당 ETF. KO 코카콜라, J&J 존슨 앤드 존슨 등 생활 필수품 기반 우량주. 리츠 REITs. 월세 같은 안정적 배당 구조. 단, 금리 민감도 존재 소액 분산 투자 권장. 피해야 할 자산. 레버리지 ETF TQQQ, QLD, SOXL. 테마형 급등 낙주 잡주. 고변동성 암호화폐. 5. 포트폴리오 예시. 은퇴 후 안정적 배분 기준. 자산 군비 중 예시. 생활비 예비 자산, 현금성 2030% 예금, MMF. 배당 ETF 및 우량주사 1050% SCHD, HDV, VYM, J&J. 채권 연금 즉시 연금 2030% 국공채, 즉시 연금. 기타 리츠, 소액 주식 10% SPG 등. 6. 투자자 행동 오류 몰빵 심리와 FOMO 놓칠까 두려운 마음. 많은 은퇴자들이 다음과 같은 심리 상태에서 고위험 자산에 몰입합니다. 지금이라도 크게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 이건 올라간다더라는 타인의 수익 자랑. ETF니까 안전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드립니다. 은퇴 이후의 돈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성을 위한 자산입니다. 7. 결론 및 조언.
은퇴 자산의 본질은 인출 계획을 중심으로 짜는 것입니다. QLD, TQQQ, SOXL, 비트코인은 은퇴자 포트폴리오에서 소액 또는 극소수 비중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을 지탱할 자산은 일확천 금융 투자보다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한 줄 요약. 은퇴 후 투자의 목적은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꺼내 쓰는 것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산이 성장형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인출형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